지구촌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홍사범입니다. 오늘은 홍사범이 만난 사람의 경찰의 인연으로 평생을 경찰에 투신하셨고 또 미국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계시면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 경찰서장 총경으로 정년하셨어요. 그 후 늘 태권도에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우리 최성호 원로님을 특별히 모시고 젊은이들의 그 앞으로의 취업 문제 또 태권도에 관한 얘기를 아주 샅샅이 재밌는 얘기로 엮어볼까 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인류가 있는 한 태권도는 영원하다고 확실히 믿는 최성호입니다. 오늘 태권도 방송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. 근데 특히 홍상용 회장님은 이 진짜 어려운 태권도 방송을 개척하셔서 나가기 때문에 태권도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감사드립니다.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취업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원로님이 보시는 취업난의 해결 방법과 또 그간에 경찰에 투신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총경으로 잘 무사히 마치신 그런 비화가 있다면 이 자리에 좀 얘기해 주시죠. 네, 저는 시작은 오래됐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해서 육군 12사단 태권도 교관 2년 동안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. 당시에 취업, 그때 당시엔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됐을 때인데, 네. 순경 시험을 봤는데, 장면 정권 때, 예. 발표를 얼마 안 두고 5.16 군사혁명이 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걸 무효로 한다고 하니까 응시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니까 학과는 유효하고 군인들 앞에서 구두시험만 다시 본다 해가지고 부평 경찰학교에 갔습니다. 지금 인천에 있는. 예. 그때는 경찰학교가 한 군데뿐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5명인가 앉았고 이 응시생 그때도 한 5천 명 되니까 10명씩 앉았는데 개별적으로 잠깐 물어요. 그 저한테 차례가 됐는데 저는 그 12사단 태권도 교관하면서 그때는 하루 종일 그거 가르치는 게 일인데 첫 번째는 기본 동작이라든지 지금은 겨루기라 하지만 대련 또 품새 지금 품새가 그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격파인데 격파를 하려면 권고를 세워놓고 계속 치는 것입니다. 권고대. 예. 이거 하도 쳐서 피가 많이 났는데 그때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대단하시네요. 딱 내놓고서 이렇습니다 했더니 이건 구두시험 100점이에요 이게. 그래서 제가 충주 고등학교 다니고 충주 출신인데 갑자기 서울시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태권도가 아주 인생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고 또 아주 고마움입니다. 예, 근데 그러면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그러면 이게 태권도 학과 4년을 졸업하면 심신이 쇳덩어리입니다. 솔직한 얘기가. 예. 그 사람들한테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이 경찰이 좋고 제가 걷고 왔죠. 전 4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는데 또 직업군인. 그런데 이제 원래는 태권도 학과니까 태권도 사범을 해야 되겠지요. 사범으로서 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해외 225개 국가에 78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209개 국가에 8천만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지만 그건 8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또 외국에 초, 중, 고등학교 각급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 사범으로 개척해서 나간다 하면
그건 사범 좋은 길이 열릴 걸로 압니다.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떻게 하느냐? 저도 그 전에 그걸로 경찰 그만두고 해외 태권도 사범으로 나가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지금 국내 외국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공간에 가서 대사를 만나든지 뭐 부대사를 만나든지 나는 이러이러한 대학교의 태권도 학과를 졸업한 사범인데 해외 그 직접 추천 좀 해 주십시오. 이 뭐 정신없이 가서 얘기했다 보면 그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것은 그야말로 틀림없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개척해서 나간다는 건 좀 어려운데 이왕 태권도 사범으로 하려면 그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젊은이들이 요즘은 좀 도전 정신이 좀 없고 또 뭐 생활이 윤택해지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좀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언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슬기롭고 그 얘기해 보면 나도 8살 먹은 손녀딸한테 컴퓨터를 배우는데 그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대로 다 장점이 있으니까 네. 본인이 개척 여하에 따라서는 그건 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직업군인을 가든지 경찰관 들어오든지 강력하게 추진해서 경찰 들어오거나 직업군인을 가거나 해외 사범으로 가거나 국내 사범을 하거나 또 그 이외에도 뭐 그것뿐이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. 그렇죠.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 밀고 나간다 보면 대학교 4년 과정 그건 밑바탕밖에 안 되니까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네. 언론님 그리고 그 전에는 말씀입니다. 그 경찰에서 특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도 아직 특채된 분들이 각 경찰에서 요소에서 아주 그 활약이 대단하고 그런데 경찰이 좀 지금은 그런 제도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. 거기에 대한 그 좀 방안은 좀 그 숫자도 불확실하고 얼마 안 됩니다. 네.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 극히 제한된 숫자이기 때문에 네. 제 생각에는 그 경찰서의 태권도 훈련, 특히 체포술, 호신술 이걸 아주 전담으로 하는 순경 특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저도 경찰 처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 태권도 또 유도, 검도 이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네. 요새도 하긴 하겠지만은 좀 약화된 거 아니냐. 그래서 경찰의 무도를 강화하고 그 전담 아주 태권도 사범을 특채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건 뭐 어려우지 않으니까 네. 방법 중에 그것이 하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사범을 하는데.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에서 아주 태권도 사범요원으로 뽑아서 예. 전국 경찰에 전부 배치해서 태권도를 다 하게 하면 취업의 문도 더 열린다. 예, 그런 취업은 말씀이시죠? 뭐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예. 경찰력 증강이라든지 또 치안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경찰 생활 순경으로 시작해서 38년 동안 뭐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바쁩니다 진짜. 제일 바쁜 게 경찰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자다가도 나가고. 그러니까 이걸 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무도 훈련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더라 안 해요. 네. 그래서 아주 의무적으로 순경으로 특별 그분도 계속 시험 보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무술 경찰, 태권도 경찰관을 특차로 뽑는 거. 그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인원 할당해가지고. 그것이 국내 사범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찰력 확보. 뭐 경찰뿐이겠습니까? 뭐 군도 마찬가지. 지역군인도. 네. 지역군인도 저는 그 늘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는데 월남전에서 이 한국군을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베트콩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한국군 아닙니까? 네. 그때 태권도 때문에 그때 시범도 많이 보이고 그건 한국군 가는 데는 지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래서 군에도 태권도 그 사범 요원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부대별로 중대별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. 예. 우리 최원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속이 후련한 느낌이 좀 듭니다. 경찰력 강화, 군 전투력 강화. 네, 전투력 강하지. 네. 그 두 가지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, 우리나라가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.
일제 때 왜 우리가 합병당했습니까? 나라에 힘이 없어서 당한 겁니다.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지휘관들이 건의를 하고 생각해가지고 한다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뭐 총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하대되면 안 되니까. 네. 태권도 정신은 뭐 경찰이고 군인이고 거기에 또 이 실력까지 발휘한다면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지. 네. 원로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구단, 그러면 입신의 경지라고들 합니다. 이 구단을 받으신 원로님 입장에서 태권도인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태권도학과 출신 젊은 그 후배라고 할까요? 태권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국내 대사관에 가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개척하는 게 본인이 개척하는 거지. 부모님이 뭐 항상 저는 인생 철학이 그렇습니다. 쓰러지면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거. 그건 뭐 부모나 뭐 마누라나 뭐 아들이 일어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야지. 딱 일어났으면 목표점을 향해서 그냥 거북이 같이 끝없이 가는 것이 그 평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. I can do it. 요 정신만 가지면 그것이 태권도 사범이 되든지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. 대한민국 빛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이? 누가 합니까, 지금? 하여튼,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많이 불러주세요, 태권도인들을. 그래서 태권도를 좀 더 알려야지. 이 개척,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홍 회장님이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하시는데, 다른 방송도 많고 유튜브도 많지만은 이게 저는 아직 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 회장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참 원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원로님에게는 영어로 nothing is impossible. 안 되는 무조건 되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또 태권도 학과 졸업생들에게 태권도 방송을 통해서 좀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. 예, 그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지. 원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참 정말 그동안의 얘기, 재밌던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. 참 아직도 건장하시고 건강하신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시는지 비결이 있으실 텐데. 예,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83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실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 얼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입니다. 저는 아직 백내장이나 뭐 안경 쓴 거 없이 영어 사전이 잘 보이는데 35살, 40살 때 신문을 보니까 어리어리해서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45살 때부터 술을 딱 끊었습니다. 지금까지. 근 40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먹으니까 이게 깨끗하게 보이는 게 글씨가. 그래서 술하고 간하고 저 눈하고 시력하고는 일직선이니까 술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1950년 6.25 전쟁이 났는데 그때는 전쟁 나면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때 그 한참 유행됐던 것이 결핵인데 저도 폐침륜으로 2주일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. 그 뒤부터 담배는 처음부터 그걸로 인해서 안 피웠어요. 아버지가 하도 많이 피우셔서 60살에 폐기종으로 돌아가셨고, 그 지금은 폐활량이라든지 아주 가슴이 시원하거든요. 그냥 술하고 담배는 이건 안 되고,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. 집사람은 20살. 그 저는 지금 83이고 집사람 82인데 아직 뭐 두뇌가 살고 있는데, 이 제일 간단한 것은 뭐 하여튼 그런 정신적 일부 일처를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심장 멈추면 죽는 거 아니? 숨 못 쉬면 죽는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이 형법상으로서 맥박 정지설 또 호흡 정지설이 죽은 것을 표준을 하는데 심폐를 강화하려고 하면 저는 80살까지는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했습니다. 81살서부터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만보 걷고 왔지만은 걷는데 그것이 뭐 틀림없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장암, 직장암이 좋은 건 먹고 싶이 빨리 안 내보내니까 여기에 뭐 혹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하나 말씀
드리고 하여튼 우리 태권도인들은 첫째 건강해야만 가르칠 거 아닙니까? 네. 건강해야 돼.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은 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고 이게 제가 살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 실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건강 비결이라 할까 뭐 제가 실천하는 거 말씀드립니다. 아, 근데 이번 말씀은 저한테는 아주 충격이기도 하고 또 아주 태권도인들이 아마 이게 새겨들어야 될 얘기고 모든 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구촌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, 홍사범이 만난 사람, 오늘은 최성호 원로님을 모시고 그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, 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 정신의 얘기와 함께 또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까지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. 우리 원로님의 오늘 명언은 인류가 있는 한 태권도는 영원하다는 그런 그 아주 멘트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 속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까 합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태권도는 영원하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예.